전국에 계시는 강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학원 강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는 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냐면 학생을 내보낼 때, 학생을 내보낼 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닭 잡는 것하고 비슷하다고. 닭 잡을 때도 한 번에 가면은, 닭 잡고 오리 잡을 때도 한 번에 가면 깨끗해져. 그런데 어설프게 이거 하다가는 목 없이 오리가 막 날뛰어 막 돌아다니고 막 이런다니까요. 근데 이런 말을 하면 마치 제가 뭐 오리나 닭을 잡아본 것이냐, 그런 상상이 든다고요. 상상이. 아무튼 그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최대한 잡음이 없이 한 번에 가야 돼요. 최대한 아무 잡음도 없이 한 번에 가야 된다. 이것을 꼭 좀 명심을 하시고, 어떤 학생이 진짜 그날따라 행동이 너무너무 말을 안 듣고 엉망진창이고 뭐 이런 경우,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이 온 몸과 얼굴 표정과 음성으로 그 애를 오늘 너는 잘렸어, 나는 너를 자를 거야 라는 것을 사방으로 내뿜습니다. 말로서도 하고요, 얼굴 표정으로서도 하고 행동으로서도 하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잔소리죠. 잔소리가 엄청 심하게 이제 잔소리를 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은 진짜 잔소리를 싫어합니다. 어렸을 때는 엄마하고 친하던 애들이 10대에 들어서면서 엄마하고 멀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엄마가 잔소리를 그렇게 해대서 그래요. 차라리 잔소리를 하는 것보다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훨씬 좋다니까요. 애들도 아빠하고 친하던 애들이 아빠가 한 50이 넘어가지고 어느덧 뭐 정년 퇴직할 나이가 되고 뭐 이럴 때 아빠하고 급격히 멀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빠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다 보니까 옛날에는 안 하던 잔소리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잔소리를 아이들은 지긋지긋하게 싫어한다니까요. 그런데 말 안 듣고 이런 아이 앞에서 잔소리를 엄청나게 해대고, 선생님이 그리고 잔소리만 해대는 게 아니라 진짜 뭐 짜증난다고 뭐 이런 말을 하고 온몸으로 너는 이제 내가 더 이상 너를 못 가르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온몸으로 이제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막 온몸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선생님들이 또 나중에 걔가 진짜 그만두면 지가 상처받는다? 자기가 한 행동은 생각도 안 하고. 그게 바로 아마추어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면, 진짜 아이의 행동이 너무너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아웃 오브 컨트롤이 되었다. 그러면 잠시 그 자리를 뜨세요. 화장실이라도 갔다 오세요. 바깥 공기라도 한 5분 정도 나가서 쉼호흡을 하고 5분 정도 그 자리를 뜨세요. 그리고 생각을 정리하세요. 그리고 다시 들어와서 뭐라고 하냐면 핑계를 대세요. 어떤 핑계가 가장 좋으냐면, 이제 한번 밖에도 이제 갔다 왔으니까 애들이 약간 선생한테 무슨 일이 있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갔다가 와서 핑계를 대세요. 핑계를. 오늘 아침부터 몸이 너무너무 안 좋았는데 진짜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오늘은 수업을 못하겠다. 난 빨리 병원을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수업을 마무리 지으시고 애들을 보내세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애들은 선생이 왜 저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애들은. 그렇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제 생각을 해볼까요? 어떤 아주 말썽꾸러기 이런 애가 있는데 도저히 얘를 감당할 수가 없겠다 싶어. 얘는 out of control이라는 느낌이 너무너무 강한 거야. 이때 선생님이 온 몸과 입으로 이제 너 같은 애는 가르칠 수도 없고 너무너무 힘들다, 그리고 플러스 짜증까지 내면 어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아이도 이제 선생이 그날 그렇게 자기한테 해댔으니까 자기가 잘릴 거라는 것을 알아. 그러면 그날따라 집에 어디 들리지도 않고 집에 곧바로 가게 됩니다. 집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이제 자기 방어 본능이 생기는 거죠. 예. 그래도 잘리는 것에 대한 자기 방어 본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말을 하죠. 그날에 있었던 일을. 그런데 자신이 한 일은 굉장히 축소시키고 선생이 잔소리하거나 이렇게 그날따라 말을 하는 것을 굉장히 과대하게 부풀려서 말을 하죠. 그런데 부모님도 자기 자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도 자기 자식이 자기한테 하는 말이기 때문에 손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 선생 편보다는 자기 자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엄마도 이제 부글부글하기 이제 시작하는 거죠. 왜냐면 이 엄마도 이제 갱년기 증상이 생길 때가 이제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엄마도 이제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자기 자식이 말썽꾸러기 뭐 장난꾸러기 이런 것은 알고 있지만 그에 비해서 선생이 너무 심했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속으로 짜증이 나고 그렇게 되죠. 그런데 밤에 선생님한테 전화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폭발하는 거죠, 화가. 이 엄마도. 그러면서 결론을 내리죠. 그냥 학원을 그만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왜냐면 너무 머리가 아픈 거야. 그리고 선생이 그런 또 자기한테 잔소리 비슷하게 하는 거 선생 말도 듣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자식 말만 듣고 그냥 클로즈 시켜버리는 거예요. 관계를. 이제 그만 다니겠습니다. 뭐 이렇게. 그런데 그 이전으로 돌아가서 그 애들한테는 티를 전혀 내지 않고 그냥 핑계를 대세요. 오늘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수업을 끝내야 되겠어. 그리고 전혀 애들이 뭐 그런 애들 앞에서는 그런 티를 조금도 내지 말고 조용히 애들이 갔으면 그 이후에 이제 전화를 엄마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엄마는 그 자식한테 들은 말이 없기 때문에 모든 걸 어떻게 보면 지금 중립적인 상태에서 이걸 듣는 거예요. 좀 전의 상황은 아이가 한번 엄마에게 이걸 했어. 그것도 자기가 혼날까봐, 자기가 잘릴까봐, 기분도 상하고 이제 그런 마당에 선생이 한 말이나 이런 행동은 굉장히 크게 부풀려 말하고 자기가 한 행동은 작게 말했어. 그런 상태에서 엄마가 한번 들었어. 그리고 나서 상담 전화가 갔어. 이거랑 뭐 자식에게 아무 말도 들은 것도 없고 엄마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었어. 그런데 선생님에게 전화가 와가지고 선생님은 팩트만 말하는 거지. 오늘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너무 이 상태로는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라고 말을 하고 혹시 그 남은 그러니까 수업 일수가 남았다면 남은 거에 대해서는 100% 환불 조치 해드리겠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계속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안타깝지만 계속 갈 수는 없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말을 했을 때 그러니까 본인 입으로 뭐 퇴원이다 이런 말씀도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있는 상황을 이렇게 그냥 말씀을 드렸을 때 그 엄마는 아무 생각 없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그런 말을 들었다. 그러면 때로는 정말 경우 바르고 이런 엄마라면 우리 자식이 잘못했네요. 선생님 죄송해요.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요. 뭐 이렇게 나오는 엄마가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한 번 정도는 계속 다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상황,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이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선생님이 막 잔소리를 하고 너 같은 애하고는 절대로 같이 갈 수가 없고 막 이렇게 온몸으로 짜증을 내고 또 격양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막 이렇게 해댄 그 경우와 아무 소리 없이 그냥 애들을 조용히 돌려보내고 그 엄마에게 전화를 건 그 상황. 전자는 애가 그럴 수도 있는데 선생이 사이코다.
선생 성격이 진짜 이상하다. 예, 요런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반면에, 두 번째는 그냥 애가 한 짓만 남습니다. 선생이 뭐 사이코다, 선생이 성격이 이상하다, 이런 건 남질 않아요. 그리고 애들 많은 데서 한 애에게 그렇게 짜증을 내거나 아니면 이렇게 팩트이지만 팩트 폭력적인 그런 걸 막 애한테 말을 하고 막 이랬을 때 같이 들은 다른 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애들도 같이 기분이 나쁠 수가 있거든요. 아무튼 큰 소리가 오고 가는 것은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은 상황이니까. 그럼 또 이 애하고 친한 또 다른 애들은 뭐 그때 선생이 엄청나게 뭐 짜증을 내고 애한테 뭐 막말을 하고 그랬다는 식으로 이렇게 반응을 할 수도 있어요. 정말로. 그러면 너무너무 소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 상황은. 그리고 그 애를 내보냈다고 해도 그 이후에도 선생이 좀 이상하다, 선생 성격이 더럽다,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학원에서 볼 때는 굉장히 치명적이죠. 그런데 두 번째 상황, 그냥 조용히 아무 말도 없이, 만약에 그 상황을 그래도 조금 견딜 수 있다면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수업을 이끌어 가시고, 만약에 그 상황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얘한테는 더 이상의 자비는 필요치 않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냥 그날은 몸이 너무 안 좋다라고 하고 그냥 수업을 일찍 그냥 끝내세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께 전화를 해서 팩트만 알려드리세요. 그리고 이런 태도로는 더 이상 함께 갈 수가 없고 남은 그 학원비는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환불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서 계좌번호를 만약에 받으면 사실 그 애한테 줘야 될 것보다 좀 더 후하게 환불을 시켜주세요. 그러면 뭐 이 애에 대해서 뭐 그렇게 소문이 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다른 애들도 본 게 없으니까 선생이 뭐 얘한테 뭐 막 뭐라고 잔소리를 하거나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다른 그 주변의 아이들은 그들 역시 본 게 없으니까 걔가 그만두더라도 그렇게 큰 파장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그 아이가 뭐 좀 영향력을 주는 그런 아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파장이 크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 학원을 하다 보면 진짜 별의 별 사람들을 다 만나고 별의 별 아이들을 다 만나고 하기 때문에 때로는 진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가르칠 때마다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막 언성이 막 높아지고 막 뭐 너를 위해서 하는 거라는 둥 이러면서 팩트 폭력을 막 하고 잔소리를 막 하고 그러면서 뒤로는 그 애가 그만둘까봐 또 전전긍긍하고, 요런 선생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든 이런 것을 할 때 소리 없이 강하다. 소리 없이 강한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막 난리를 치면서 그 애가 진짜 그만둘 때는 진짜 자기가 막 엄청 뭐 큰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막 이래. 막 그리고 그 뒤에도 막 소문이 나고 막 이래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더 받아. 그래서 내가 학원을 이거 뭐 접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과 딱 종기가 있으면 그 종기만 파내면 되는데 괜히 겉에를 해서 긁어 부스럼은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학생을 만약에 내보낼 때는 엄청나게 조용히 그냥 그 아이만 싹 들어다가 내보내면 되지. 그 주변의 아이들까지 그 선생님의 그 커다란 목소리, 뭐 나쁜 기운, 뭐 이런 것까지 다 느끼게 하면서 아주 큰 소란을 피우면서 그 아이를 내보낼 필요는 없다. 예, 오늘 아침에는 그런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런 걸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겁고 좋은 하루 되세요.